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진 수능이 충북에서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졸업생 비율이 높았던 이번 수능에서는 낮아진 결시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빈대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충주의 한 원룸에서 빈대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가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자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농산일을 하며 돈도 벌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케어팜 서비스를 살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는 가운데 충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빈대가 나타났습니다. 세입자가 벌레에 물려 신고한 결과 빈대로 밝혀졌는데요. 충북에서의 첫 사례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벽지를 오르내리는 작은 벌레. 바닥에서도 기어가는 벌레가 눈에 띕니다. 사진으로 보니 온몸이 검붉은 빈대입니다. 지난달 26일 충주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온 부부는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몸 여기저기를 물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반 거예요, 이제. 여기 잠자고 이틀부터 이제 막 쏘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나는 한 4일인가 있다가 이제 소주 한 잔 먹으니까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 그때부터 나도 이제 막 올라와 버린 거예요. 한 차례 방역 뒤 잠잠했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보건소에 신고했고 방역업체가 현장에 나와 빈대를 확인했습니다. 샘플로 잡아놓은 거는 한 38마리인데 빈대가 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소독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주로 어디에서 그 빈대를 발견했다고 하시던가요? 벽틈, 장판 바닥, 그런데. 해당 건물 23개의 원룸 가운데 빈대가 나타난 곳은 1층에 한 곳뿐. 충주시는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2차례 열처리와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방역약품과 일상생활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나 좀 너무 겁나갖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저 보건소에다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 시청에다 전화를 했거든요. 거기서 금방 와서 이걸 다 약을 뿌려주고 그다음에 또 그 직원이 와갖고 참 청소를 다 해주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빈대는 41건. 이 가운데 가정집과 고시원이 각각 19건과 15건으로 80%를 넘었습니다. 지자체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빈대로 의심되는 벌레가 보이면 국민콜 110이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빈대는 대전 지역에서도 한 가정집에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빈대가 서식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섭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들이 집안 곳곳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방제를 마친 집에서는 빈대 여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대전 서구의 가정집 2곳에서 빈대가 확인됐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발견된 빈대입니다. 사람을 물었는지 사체 주변에는 혈흔이 선명합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아산과 서산, 당진과 천안에서 빈대가 확인됐습니다. 40여 년 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빈대가 곳곳에서 출몰하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되니까. 보건당국이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빈대가 주로 서식하는 가구 아래나 침구류 주변에 빈대의 배설물이나 탈피각 등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소가 평소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지 묻고 빈대를 예방하는 방법도 세심하게 당부합니다. 세탁물은 가급적이면 업체가 맡기셔서 5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빈대 방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 전동차를 수시로 고온으로 소독하고 객실의 시트도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165도의
고온 스팀 청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빈대의 특성상 항균의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균제를 도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각각 빈대 발생에 대응하는 대책 본부를 구성해 주거 취약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한편 올해 충북에서만 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스스가무시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올해 9월까지 6명에 불과했던 충북의 스스가무시병 감염자는 지난달에만 33명이 늘었고 이달에도 23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월까지 발생하는 스스가무시증은 치명률은 1% 미만이지만 발열과 심한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한편 같은 진드기 매개 질환으로 치명률이 18.5%에 달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올해 충북에서만 8건이 발생해 그중 1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치러진 어제 첫 수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응시생들을 위해 선생님부터 또 택시기사, 또 경찰까지도 힘을 보탠 하루였는데요. 결과에 어찌됐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한편 누구보다 후련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장하지 말고 잘 보고 와. 알겠어? 파이팅. 잘 보고 와. 잘 보고 와. 각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섰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가리지 않고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의 말을 보탭니다. 오전 6시, 누구보다 일찍 나왔지만 제자들을 격려하느라 힘든 것도 잊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다급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늦을 것 같거나 수험표, 신분증을 깜빡하는 실수가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수험생을 직접 태우는가 하면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입실 5분 전 무사히 신분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경찰서 112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을 받았어요. 제 자식이 시험 보러 가는 그 기분이었어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치러졌지만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험생 1명이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서 남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응원과 배려 속에 34개 학교에서 치러진 수능은 제2외국어와 한문을 끝으로 약 10시간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목적지까지 잘 달려온 거에 대한 뿌듯한 감정도 들고 무사히 이기고 이쪽까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루 종일 애를 태웠던 학부모들은 궂은 날씨에도 시험이 끝나기 한참 전부터 교문 앞을 지켰습니다. 이제 시험 끝나고 대학 입시 이제 학교 가는 첫 발걸음이 좀 잘 내디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드디어 닫혔던 교문이 열리고 시험장을 빠져나온 수험생들은 시원섭섭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후련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1교시 기준 결시율은 13.29%로 지난해 13.4%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수험생 5명이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됐습니다. 시험 결과는 다음 달 8일 통보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가 실시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경찰 또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범죄나 흡연, 음주 등 일탈 행동을 막기 위해 생활지도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또 올해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물론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교외 생활지도를 이어갑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심사가 임박하면서 국비 추가 확보를 원하는 충청북도 역시 막바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도 다음 주면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그중 핵심은 충북의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 소위입니다. 예산 소위는 50명의 예결위원들과
각 상임위가 증액 대상으로 정한 사업 전체를 심사해 증액 여부를 정하는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합니다. 심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충청북도가 요구한 핵심 사업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충북의 증액 목표는 1,500억 원 이상. 국회뿐만 아니라 동의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재부 출신인 경제부지사와 함께 기재부 예산실장과 차관을 차례로 만난 이유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증액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도 정부의 입장들이 이것을 동의한다는 입장이 있어야만 통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는 상당한 공감이 있었다,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법안 축조 심사 도중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도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 1소위에 첫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날 전체 회의까지 연이어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전에 남은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 특별법이 우리 충북 도민들의 이 생각대로 잘 될 수 있게끔 행안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 증액 사업과 그 규모도 다음 주면 윤곽이 잡힐 전망이어서 충북의 눈과 귀는 온통 국회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어제 이어 오늘은 진천군의 통합 돌봄 사업을 살펴봅니다. 여가 활동을 할 곳이 없고 또 생계에 도움이 될 일자리도 없다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죠. 여기 그 대안으로 농산일을 하며 돈도 벌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도 받는 케어팜, 이른바 치유농장을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농산일을 하는 이곳은 진천군이 만든 농장입니다. 배추나 마늘을 거둬 김장도 담고 로컬푸드 판매장에 납품도 합니다. 잘 할 줄 아는 농산일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게 노인들에겐 큰 장점입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재미도 있고 또 돈도 벌어서도 좋고 또 꽃도 가꾸고 이렇게 채소 가꾸면서 우리도 힐링도 된다고 생각해요. 온도나 습도가 자동 조절되는 스마트팜 유리 온실이 이달 안에 완성되면 방울토마토를 키워 유통업체에도 납품할 예정. 거동할 수 있고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진천군이 제공한 케어팜, 치유농장입니다. 농업에 돌봄과 체험 교육, 일자리를 더한 사회적 농업 모델로 진천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외에 꽃동네 발달장애 아이들과 정신질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까지 1년여 만에 벌써 2,000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또 독거노인들한테 농업을 활용해서 치유도 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인지, 공예 활동, 전문가 상담 등 농산일을 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어팜을 다녀간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긍정 정서는 눈에 띄게 높아진 반면 우울감은 뚝 떨어졌고 응답자 대부분이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생거진천 케어팜이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과 조례로 뒷받침하고 20개가 넘는 지역 기관 단체가 조직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제가 서비스라든지 이곳에 오셔가지고 기존에 이제 폐쇄된 시설보다는 개방적인 농장이나 또는 개방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더 머무르는 시간이 많도록. 지난 5년 동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91억 원을 투입한 진천군은 내년에는 19억, 후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특유의 생거 진천을 만드는 데 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이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시작한 도시농부 사업은 일정 교육을 받은 도시 인력을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과 도시 일자리 부족을 동시에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도시농부 3,800여 명을 육성해 도내 농가 17,000여 곳에 지원했습니다. 옥천의 한 야산에서 불에 탄 차 안에서 사람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옥천군 동이면의 한 야산에서 불에 탄 차량과 함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환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불에 탄 차량이 대전에서 실종 신고된 한 남성의 차량과 같은 종류로 파악됐다며 숨진 사람이 실종된 사람인지 신원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예술의 전당 건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예술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21로 해마다 36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축자재비와 물가의 상승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를 고려해 기존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할 방침입니다. 청주와 보은을 잇는 국도 19호선 봉계터널이 이달 말부터 부분 개통됩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7월 산사태로 폐쇄된 터널 주변 절개지 보강 공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청주 방향 2개 차로를 우선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은 방향 2개 차로는 추가 공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해당 구간은 지난 7월 폭우로 300톤가량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폐쇄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청주시가 시청 홈페이지 서비스를 오는 20일까지 일시 중단합니다. 청주시는 낡은 홈페이지 서버의 운영 장비를 교체하고 시스템을 이관하기 위해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시청 대표 홈페이지와 산하기관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전자민원 서비스인 청주톡톡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 청원생명 쇼핑몰은 정상 운영됩니다. 향수의 시인 정지용을 기리는 중국 지용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옥천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중국 지용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중국 항저우 사범대학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옥천문화원과 중국교포 문학단체가 함께 마련한 중국 지용제는 학술 세미나와 시 낭송대회, 한글 100일장 등으로 꾸며지고 한국 문화 알리기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